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훈입니다. 2012년도 9월달입니다. 정기토익 예상문제 프리특강 EBS랑과 여러분들 함께 하고 계시고요. 자, 리딩의 1강한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면서 느낀 건데요. 지난달에 강의 찍으러 왔을 때와 너무 다르죠. 일단 날씨가 너무 달라서 천고 인비의 계절이 다시 왔나 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늘은 높고 사람은 살찌는 계절이 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제 토익커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었죠. 이제 9월 시험을 여러분들이 평가를 10월 중순에 받으시게 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반기 공채에 이제 활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9월 시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마지막 주에 지금 추석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시험이 한 주 더 앞쪽에 있죠. 그래서 이것이 토익커들에게 과히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일주일 더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을 놓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과 관계없이 여러분들 열심히 해오셨을 테니까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하반기 공채에서 모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강의도 마찬가지로 1강부터 5강까지 5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문제풀이 강의예요. 그래서 Part 5의 4세트, 그 다음에 Part 6의 1세트, 이렇게 해서 총 5세트로 5강으로 구성이 되고요. 총 Part 5, 6의 1세트를 여러분께 풀어드릴 겁니다. 아무래도 문제풀이 강좌다 보니까 완전 기초적인 내용들을 여기서 다질 수는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강의를 듣다가 어렵거나 생소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법책을 활용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리는 부분에 섹션을 찾으셔서 활용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스스로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스스로 활용하기에도 나는 너무 부담스럽다 이러면 여러분들 강좌를 좀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EBS랑 안에 굉장히 좋은 강좌들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랑 김태훈 선생님이랑 하고 있는 토목달 같은 경우에는 50%로 현금 환급을 해드리는 국내 거의 유일의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성적 향상과 환급이라고 하는 2마리 토끼 말이죠. 이제 그렇게 이용하시면서 점수대가 좀 낮은 학생들은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점수대가 좀 높은 학생들은 이 강좌 하나면 충분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빠른 성취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900 목표 반도 있고 이제 있으니까 실전 문제 풀이 강좌들을 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달도 꼼꼼하고 즐겁게 토익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여러분께 드릴 거고요. 꼼지락이라고 했죠? 준비되셨으면 여러분들 1강 강의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저희가 이 토익 예상문제 프리특강을 처음 오픈한 것이 한 2, 3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말로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맨 땅에 헤딩한다 아시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거의 이제 EBS랑이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시기였는데, 태우 선생님과 저와 그리고 이제 여러 스태프분들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시면서 만들었는데, 이제는 토목달, 그 다음에 토해특 하면 이제 대한민국 토익의 거의 표준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강의자로서 기쁘고 주변에 이제 같이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강좌를 이용하셔서 성취를 해주셨던 저의 많은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도 마찬가지로 1강부터 5강까지 5강으로 구성되는데요. Part 5는 10문제씩 갈 거예요. 그 다음에 Part 6는 12문제. 이렇게 해서 총 5강 구성이 되고요. 어차피 리딩이라고 하는 건 이것이 토익이든 토플이든 아니면 탭스든 뭐든 간에 구조, 문법, 어휘라고 하는 3가지의 아이디어를 묻는 거예요. 다만 이제 어디에 비중을 더 두느냐에 따라서 수능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어법의 비중을 조금 두고 있는 것이고, 지금 토익 같은 경우에 3개를 똑같이 둬요. 어휘, 그 다음에 구조, 어법, 이렇게 3가지를 동일하게 지금 동일한 무게를 두고 측정하기 때문에 3가지를 여러분들 잘 아시면 되는 거죠. 알고 있는 부분도 이미 있을 거고요. 모르는 부분도 있겠죠. 모르는 부분은 저랑 같이 채우시면 돼요.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은 다시 한번 다지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강좌를 이용하신다면 아마도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면 1번 문제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는데요. 첫 번째 문제 보실까요? ABCD의 선택지 구성이 항상 중요하다 그랬어요. 선택지의 품사가 다르면 이 자리에 어떤 품사가 들어가야 될지를 결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품사가 달라요, 마침.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더와 명사가 단서로 딱 주어져 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는 누구 자리? 형용사 자리예요. 그러면 A, B, C, D 중에 형용사로 쓰일 수 없는 거는 B번에 동사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C번에 revision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revising이냐, 자, revised냐인데, 이렇게 이제 딱 남으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지는 게 있잖아요. 뭐가 그려지나요? 그렇죠. 자, 요 아이는 ing니까 스스로 뭐뭐뭐 하는 버전이고, 자, 이것은 뭐뭐뭐 되는 버전이잖아요. 버전이 스스로 수정할 수 있어요? 안 되겠죠. 수정된 버전이죠. 더 이상 긴 논리를 더 들이대서, 몇 가지를 더 들이대서 A의 오답임을 더 증명할 수도 있지만, 자, 이미 그 상태, 다시 말해서 능동과 수동이라고 하는 ing와 ed 사이의 특징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이것을 오답으로 제거해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A번 제거하고 D번에도 답 쓰는데 전혀 여러분들 지장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답은 D번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 문제를 통해서 퍼뜩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ED에다 답을 썼는데 경우에 따라서는요, 나중에 ED가 아니라 명사 플러스 명사가 답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자면 파티가 나와요. 근데 그 파티가 어떤 파티? retired party 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ED가 형용사니까 당연히 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내용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파티는 은퇴당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은 은퇴 파티의 개념이기 때문에 retirement party라고 해서 복합 명사가 정답이 되는 경우도 가뭄에 콩나듯 있어요. 자, 가뭄에 콩나듯 출제되는 유형은 뭐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고득점을 위한 포인트가 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1번 문제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그럼 해석 한번 해볼까요? 마리아가 우연히 제출했어요. 뭐를요? 자,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보고서에 뭘 제출했습니까? 와우, 원본을 제출해버렸습니다. 뭐 대신에? 바로 자, 개정된 버전이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만들었던 걸 제출해버렸단 말이에요. 실수로. 자, 이미 개정이 된 이후에 완성된 자, 뒤에 거를 갖다가 보내줘야 되는데, 자, 원본을 보내줬대요. 자, 그렇게 되는 것이고, 원본 뒤에는 지금 뭐가 나와 있습니까? 자, 원본 동생 원빈 아시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자, she wrote after receiving feedback. 피드백을 받은 이후에 그녀가 썼었던 버전 되겠죠. 자, wrote 이하의 목적어가 없는 걸로 봐서, 자, 여기에는 지금 뭐가 생략됐다라고 보여져요? 접속사 겸, 자, 목적어. 즉, 다시 말하면 명사의 역할을 하는 아이가 생략됐죠? 자, 다시 말해서 관계대명사의 목적격이 생략된 구조이니까 이런 구조는 눈여겨 봐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정답 D번으로 정하고 해석하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깔끔하죠? 자, 2번 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notify라고 하는 단어 다음에 뭘 쓸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인칭대명사의 문제는 항상 자, 뭐부터 따져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리부터 따져보는 거죠. 형용사 자리면 뭐가 답이죠? 요 녀석이 답이겠죠. 부사 자리면 뭐가 답이라고 했어요? 강조하기 위한 용법의 myself가 답이라고 했고요. 명사 자리면 이제 이것저것을 고려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일단은 여기는 누구 자리입니까? 자, notify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자, 어때요? 무슨 동사예요? 누구누구에게 자, 무엇을 통지해 주다라고 하는 수요동사죠. 따라서 수요동사는 어떻게 써요? somebody 목적어, 자, 그 다음에 something 목적어가 온단 말이에요. 자, 다만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something이 길어지면 뭐가 될 수 있어요? 절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명사의 절도 something과 같은 것으로 쳐요. 그런데 notify는 그런 면에서 아주 중요한 동사예요. 이 아래 건 씁니다. 자, notify somebody 명사절은 쓰는데 notify somebody something으로 발언은 못 쓰고 something 앞에 반드시 뭘 쓰게 돼 있어요? of나 about를 반드시 붙여서 써야만 되어 있습니다.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알려주다, 통지해주다라고 할 때도 자, of나 about을 꼭 붙여서 쓰게 돼 있죠. 왜냐고 물으신다면 저도 모르기 때문에 자, 이것은 예외가 되는 동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예외가 되는 동사인데 시험에 안 나오면 지금 이렇게 천천히 얘기하면서 강조하겠어요? 안 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란 얘기예요.
포인트 잡으셨어요? 오케이. 기억하시고요. 따라서 when 이하가 이제 뭐라고 했을 때, 자, 목적어 절이에요. 사실 웬절은 부사절로 쓰이면 뭐뭐 할 때 이런 것도 있고 앞에 시간명사가 나오면 누구누구가 뭐뭐 하는 자 이라고 하는 관계 부사절로도 쓸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notify라고 하는 동사의 특성상 여기에 지금 somebody 목적어 그 다음에 뒤에 something 목적어가 와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자, 이 웬절은 여러분들 뭘로 봐야 된다? 명사의 절로 보시는 게 타당합니다. 자, 의문사 절로 보시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따라서 여긴 누구 자리? 목적어 자리야. 목적어 자리에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바로 주격은 안 되겠죠? 지우시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me는 언제 써요? 주어와 목적어가 일치하지 않을 때 쓰고요. 자, 그 다음에 myself는 언제 쓰죠? 주어가 다시 한번 목적어 자리로 재귀 다시 돌아갈 때 쓴다. 자, 따라서 여기서는 정답이 뭐다? 자, 지금 A번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포인트 정리하셨죠? 자, 이 정도면 깔끔할 것 같아요. 마무리 짓고 해석하겠습니다. Sarah라고 하는 사람이 자, 여기는 이제 설명해야 될 어구가 몇 개 있는데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오네요. be supposed to 별표 2개. 너무너무 많이 쓰죠, 그죠? 자, 사실 원어민들은 should 대신에 be supposed to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용구로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원래 suppose의 뜻은 생각하다의 뜻이에요. think의 뜻이지만 be supposed to가 수거로 활용되면 자, 뭐뭐 하는 편이 낫다. 뭐뭐 하도록 예정돼 있다. 자, 뭐뭐 해야 한다. 자, should의 뜻과 대단히 가깝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세라가 통지를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누구에게? 나한테. 뭘 통지하는 거죠? 자, when she's done with the sociology examination.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서는 be done with가 이제 두 번째 별표 표현이 되겠어요. 자, 시작과 종료를 나타내는 start나 finish라고 하는 단어 있죠? 이 단어들은 재밌습니다. 자, be started, be finished. 다음에 with가 오게 되면 자, 수동으로 써놓고 뭐라고 해석해요? 이거를 능동으로 해석합니다. A를 끝내다 라고 하는 관용 표현이에요. A를 끝내다의 뜻이죠. 다시 끝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자, 그 토익의 listening에도 보면 Are you finished with that magazine? 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래서 당신 그 잡지 다 봤어요? Are you finished with that magazine? 이렇게 잘 나와요. 자, 그 finished 대신에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바로 done 되겠습니다. 자, done. 행하여졌으니까 끝난 거야. 자, 그래서 be done with는 뭐라고 외운다고요? 무슨 뜻이라고요? 예, 저것은 무엇을 끝내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뭘 끝내요? 바로 사회학 시험을 자, 언제 끝낼지를 나에게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해줄 예정이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 할 수 있도록 so that은 부사절의 접속사 아주 자주 등장하죠. 토익에 I can go and pick her up. 자, 내가 가서 어떻게 해요? 그녀를 픽업하는 거죠. 자,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자, 언제 시험이 끝나는지를 나에게 알려줄 예정입니다. 알려줘야만 합니다. 자, 이런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정답 미부터 시작해서 이 안에 지금 들어있는 중요한 표현들과 동사 notify에 대해서 자, 여러분께 출제 변형 가능성을 자, 지금 알려드렸으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저건 굉장히 시험에서 자주 다루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3번 가시고요. 자, 3번은 지금 A, B, C, D가 모두 명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품사는 따지지 마세요. 자, 그러면 뭘 원하는 거예요? 복합 명사를 원하는 거죠. 자, 근데 동사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건 해석만 조심하시면 돼요. 이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 스케줄들은 뭐다? 분사다. 따라서 어떤 의미인가요? 자, 오늘 밤으로 예정이 된 자, 그런 수상의 위너입니까? 아니면 그룹입니까? 타이틀입니까? 수상식입니까? 자, postpone드라고 하는 건요. 연기됐다는 얘기니까 사람이 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자, 이거는 awards winner라고 하면 상을 받은 사람인데요. 상을 받은 사람이 연기될 수는 없고요. 그 타이틀이 연기될 수도 없고 그룹이 연기될 수도 없습니다. 그 행사식 자체가 연기됐다가 맞기 때문에 정답 D번. 됐죠? 자, 연기됐는데 이유는 뭐예요? due to.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inclement는 자, 요거는 별표 하나 또 드릴까요? 자, 날씨가 좋지 않을 때 써요. 그죠? 자, 근데 MENT로 끝났지만 품사가
형용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요. 자, 그래서 좋지 않은 그런 날씨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좋지 않은 날씨 다음에 또 요게 왔네요. 자, 이 날씨는 어떤 날씨? 자, has been predicted. 예상이 되었던 그런 좋지 않은 날씨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연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3번도 마무리 짓습니다. 4번 가시면요. 4번은 전치사가 4개. 자, 지금 나와 있어요. 자, 따라서 이 자리에 어떤 품사가 들어가는지는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떤 의미의 전치사가 들어가면 좋을까인데요. 문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전치사는 여러분들이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돼요. 잘못 건들면 벌집입니다. 인이 뜻이 뭐죠?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떻게 보면 무식한 질문이에요. 인의 뜻이 한 40가지가 넘는데 왜? 그 안에 이런 대답 받으려고? 물론 가장 기본이 되는 뜻은 뭐뭐 안에의 뜻이겠죠. 하지만 자, 사실은 인이라고 하는 단어의 용례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전치사는 어떤 맥락에서 무슨 의미로 쓰인다라고 알아두어야 되고, 자, 그렇게 하나 그냥 인, 안에, 온, 위에 이런 식으로 알아서는 이거는 뭐 아메바 유글레나 집신벌레적인 그런 발상밖에 안 되는 거니까 자, 벗어나셔야겠어요.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워낙에 뜻들이 많은 거대한 전치사들입니다. 이거는 먼저 문제를 읽고 맥락을 따지시는 게 중요한 자, 그런 유형이에요. 가볼까요? 자, John이라고 하는 사람이 placed document, 서류를 놨어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다 놨다는 얘기거든. 자, inner office라고 하는 것은 사무실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우편물 있죠? 그 우편물을 두는 basket이란 말이죠. 자, 그 basket에다가 놨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문맥이 뭐예요? 단순한 위치를 나타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바스켓 어디다 놨겠어요? 안에다 넣어놨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인이 가장 타당하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에요. 인의 용례가 안이라고 하는 개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거꾸로.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넣었어요. 이게 아마 해석을 해보니까 원인일 겁니다. as라고 하는 접속사는 워낙에 뜻이 많은데요. 여기서는 원인의 뜻으로 쓰였어요. 저것이 원인이 돼서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비서 양반한테 물어봤단 말이에요. 뭐라고 물어봤어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ask가 수요 동사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notify와 똑같죠? 그래서 somebody 다음에 왼절이 나왔을 때 언제? 자, carrier가 자, would arrive to pick it up. 그죠? 예. 자, 그것을 갖다가 언제 pick it up 하는지를 자, 물었다. 이렇게 되나요? 아니죠. 그렇게 되면 문맥이 어색하잖아요. 그죠? 자, 요거는 뭘로 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ask도 물론 수요동사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ask somebody 왼절이 오게 되면 이 왼절을 여러분들 뭘로 칠 수도 있어요? 요걸 somebody 목적어, 요거를 something 목적어로 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 문장도 지금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자, 그녀가 비서 양반한테 물었습니다. carrier는 mail carrier의 줄임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편 배달부 아저씨가 자, pick it up 하러 그것을 갖다가 그저 집어 드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해서 가질러 언제 오는지를 물었다. 이렇게 해석해도 좋고요. 이것을 그렇게 해석해도 좋고, 혹은 부사절로 봐서 이것을 부사절로 봐서 어떻게 간다? 집배원 아저씨가 그것을 갖다가 가져가기 위해서 왔을 때 자, 비서 양반한테 자,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뭘로 보셔야겠어요? 자, 여러분들 뒤쪽에 부사절로 보는 게 맞습니다. 집배원 아저씨가 왔을 때 어딨냐고 물어본 거예요. 자, 여기다가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자,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자, 정답은 지금 A번으로 여러분들 자,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104번 마무리 짓습니다. 105번 갈게요. 자, 105번은 어때요? 더하고 패키지 사이니까 품사가 다르다라고 했을 때 여기는 형용사 자리죠. 근데 형용사로 지금 쓰인 아이가 두 개가 있어요. 그냥 일반적 형용사가 하나 있고 하나는 형용사를 최상급으로 만들어줬네요. 자, 그러면 최상의 내용이 필요하면 D를 쓰시고 그렇지 않으면 C를 쓰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가장 무거운 패키지가 문맥상 등장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 뭐뭐뭐 중에서 라고 하는 단서가 나오거나
혹은 어디에서 제일 무겁다가 나오거나 혹은 뭐 내가 뭐뭐 해본 중 제일 무거운 뭐뭐뭐라든가 이런 뭐 어떤 단서들이 문장 안에 있어야 지금 최상급을 쓰는 것인데 전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일반 형용사를 쓰시는 게 타당하겠어요. 맞죠? 자, 그래가지고 heavy package라고 하면 무거운 패키지거든요. 도착했어요. 어디에? 바로 destination에 도착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을 한 것이죠. 어떤 상태로 도착했습니까? 자, 데미지 받은 상태로 도착했습니다. 사실은 형용사가 나올 수가 없죠. 이 단어가 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형용사가 못 나와요. 자, 따라서 이것은 앞에 뭐가 생략된 거예요? 바로 being이 생략되고 그 앞에는 자, 주어가 생략되고 그 앞에는 접속사가 생략된 거죠. 자, 그래서 원래는 접속사 주어 B동사에서 B동사가 being으로 바뀌면서 접속사와 주어가 생략되고 분사구문에서는 being이 생략될 수 있기 때문에 또 being이 생략돼서 damage드만 남은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자, 요렇게 된 상태로 그죠? 네. 자, 가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손이 된 상태로 목적지에 도착을 했다는 것인데 가장 무거운 게 꼭 파손돼서 도착했다라고 하는 맥락을 구성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여기 지금. 그래서 그냥 무거운 패키지가 그렇게 도착을 했다라고 보시는 것이 타당하고요. 자, 그래서 그 결과 어떻습니까? 받는 사람이죠. recipient는 수령자예요. 자, 수령자가 어떻게 한다? 자, 그 배달을 거절했습니다. 아, 못 받아요. 이거 데미지 났기 때문에. 자, 해서 반송했다는 의미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봅시다. 여기까지 해서 5문제를 지금까지 풀어보셨습니다. 자, 아마도 그 첫 번째 5문제였기 때문에 무겁지 않으셨을 거예요. 내용들도 아주 간단하고 선택지로 구성된 A, B, C, D도 비교적 뭐 쉽고 자, 이렇게 해서 가볍게 여러분들이 웜업으로 잘 풀어보셨을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 앞으로도 집중력 유지를 잘 하시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잠깐 좀 쉬었다가요. 화면 좀 바꾸고 이제 분위기 좀 프레시하게 전환한 다음에 다시 후반부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ll be back. 자, 후반부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6번부터 110번까지고요. 전반부 강의 즐겁게 잘 들으셨죠? 자, 그런 식으로 앞으로 곱하기 자, 여러분들 8, 9 하시면 되겠죠. 뭐 요거까지 쳐서 이제 9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땀 한 땀 정성껏 강의하도록 할 테니까 잘 듣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106번 문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ABCD의 선택지 구성을 보니까 release부터 시작해 가지고 자, 그 resource까지 자, 전부 다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명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얘는 동사 명사 동일형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머지들은 대개 이제 명사로 쓰이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자, 그런데 overnight에 뭘까? release가 되면 이제 풀어놓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제품의 경우에는 출시가 되겠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개봉의 뜻도 있고, 뭐 정보 같은 경우에는 공개나 발표 정도로 번역되는 아주 뭐 사람에 쓰이면 저건 석방의 뜻이고 굉장히 뜻이 많아요. 그래서 밤사이에 석방이냐, 출시냐, 자, 혹은 개봉이냐 등등등의 번역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B로 가시면 밤사이에 배달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로 가시면 transformation은 변신이죠. 자, 그래서 밤사이에 변신을 말하겠고, 좀 그러네요, 저거는. 자, resource는 자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볼까요? 미스터 곤잘레스가 나와 있습니다. 참 오랜만에 보는 이름이죠. 라따, 그죠? 참 고전적인. 자, 그런 이름입니다. 곤잘레스가, 자, 어떻게 했습니까? 추가적으로 돈을 지불했네요. 추가적인 돈을 지불했는데, 뭐에 대해서 지불한 거예요? 그렇구나. 밤 사이에 배달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돈을 지불했다. 이렇게 해야 맞겠죠? 밤 사이에 변신이 아니고. 자, 그래서 정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to 이하가 왜 빈칸에 delivery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또다시 이제 추가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insure는 보장하는 것이고 확실하게 하는 것이죠. 자, 뭘 보장하는 거예요? 자, insure 다음에는 대시 생략돼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에 처리와 있습니다. 자, 샘플들이 도착해요. in time, 시간 안에 도착합니다. 자, for the sales meeting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영업회의를 위해서 자,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도록 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밤사이에 배달. 자,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 밤사이에 배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돈을 지불했습니다. 가 되기 때문에 자, 지금 빈칸에는 delivery가 들어가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overnight delivery. 자, 그래서 하루 밤 사이에 배달되는 이것을 우리가 그 overnight delivery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여기까지 해서 106번 마무리 지으면 되겠습니다. 자, 7번 가시죠. 자, 7번은 지금 A, B, C, D의 선택지가 다 부사로 돼 있어요. 비동사와 homesick이라고 하는 자, 지금 형용사가 와 있어요. 자, 향수병에 걸린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부사가 저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A, B, C, D는 다 부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무슨 문제? 어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것은 자, 이미라고 하는 already와 later 나중에 once는 뭐예요? 자, once는 부사로 사용되기도 하고 접속사 용례도 토익에서 자주 건드니까 접속사도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될 거예요. 자, 접속사로서는 일단 뭐뭐 하기만 하면 이런 뜻이고요. 자, 부사로 사용이 되면 한 번이라고 하는 뜻과 자, 한때 뭐뭐 했던 뭐 이런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자, 워낙에 많이 다루는 단어고 further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서 정답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지 A, B, C, D를 봤을 때는 이 정도가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 생겨야 이제 자, 토익 문제 여러분들 풀고 맞출 수 있다는 거죠. further도 멀리라고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자, 이 단어도 기본적으로 형용사와 부사의 동일형인데 자, 물론 이제 먼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부사로는 멀리라고 하는 뜻도 있겠죠. 그런데 두 번째 additional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추가적인. 자, additionally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라고 하는 뜻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until further notice. 이때는 형용사로 쓰인 것인데 추가적인 통지가 있을 때까지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이 뭔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토익하라면 4개의 선택지를 보고 이 정도 느낌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7번 가십시다. 분사구문이 앞에 왔어요. 분사가 콤마를 동반해서 문장 맨 앞에 와 있으면 부사 역할을 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형용사 역할을 해야 될 분사가 문장 맨 앞에 와 있으면 이건 무조건 분사구문이거든요. 근데 분사구문은 문장의 동사와 시제가 똑같은 건데 지금 having moved가 나왔다는 것은 자, 완료형의 분사구문이 나왔다는 것이죠. 자, 분사가 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자, 동사와의 관계에서 하나 더 과거라고 하는 것을 자,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겨우 3주 전에 이사를 왔다라고 하는 내용이 성립됐어요. 자, 근데 분사구문이라는 건 원래 뭐였죠? 접속사와 주어, 동사에서 접속사와 주어를 지우고 동사를 이렇게 분사로 바꿔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따라서 앞쪽에 생략된 접속사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문맥에 맞춰서 복원시켜 내셔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3주 전에 이사를 왔기 때문에 3주 전에 이사를 왔을 때 3주 전에 이사를 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등등등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자, 뒤쪽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마크라고 하는 사람이 자, 집에 가고 싶어해. homesick. 향수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앞쪽에 생략된 접속사는 뭐로 보여져요? although 정도로 보여줍니다. 겨우 3주 전에 이사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크라고 하는 사람은 homesick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따라서 앞쪽에 생략된 접속사를 although로 판단하는 순간 여기는 뭐가 들어가는 게 좋겠다? 맥락으로 보건데 자, 3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자, 예상보다 벌써 자, homesick 하다는 거예요. 자, 고향에 가고 싶고 그래서 계획 중입니다. 무엇을요? 방문을 계획 중인데 어디에 방문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방문하는 것이고 언제요? 자, 바로 within the next month입니다. 자, 다음 그 향후에 한 달 이내로 가족들에 대한 방문을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등위 접속사 이후에 주어가 생략됐다라고 하는 것은 앞쪽의 주어와 자, 똑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시 한번 등위 접속사 이하에서는 자, 중복되는 거는 일반적으로 생략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사실까지 기억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7번 마무리 짓고요. 8번 갑니다. 자, 8번 같은 경우에는 A, B, C, D의 선택지가 자, 품사가 모두 또 같지 않아요. 품사부터 먼저 정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동사가 이미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아니, 이하에 동사가 또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누구를? 자, B번을, D번을 지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가시면요. 자, attend did냐? 아니면 to attend냐의 문제인데요. 자,
보세요. attended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왜? attended는 이하에 있는 banquet을 수식하려고 하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요 사이로 들어가야 된다고. attended banquet이라고 해야 참석된 banquet, 연회라고 하는 개념이 성립되는 것이지 관사 앞쪽으로 분사가 튀어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 attended는 여기에 나오더라도 뒤쪽에 있는 자, banquet을 수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이해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식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나와서 이 attended가 뒤쪽에 있는 banquet을 수식한다 손치더라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동태 이하에 지금 목적어가 나온 거잖아요. 이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이 attended는 이제 뭐가 될까요? 수식을 하지 않으면 뭐예요, 얘는? 분사라는 얘기인데 자, 분사가 뒤에 그 ed 분사가 목적어로 취할 수 있어요? 아이, 어떻게 취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죽도 밥도 안 되는 것입니다. attended가 저 자리에 들어가면요. 자, 동사로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banquet에 참석했었다라고 하는 과거 동사로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앞에 동사가 있는데 여기 동사가 또 나오면 안 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상태로 attended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셋 다 동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정답은 C번밖에는 될 수가 없어요. 자, 부정사는 원래 동사 위치 빼고 다 나올 수 있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invite이라고 하는 단어가 somebody 다음에 자, 그 다음에 to 부정사를 취하게 되면 이때는 자, 이가 빠졌네요. 자, 요구하다의 뜻이 됩니다. 자, somebody가 이것을 하도록 자, 요구한다의 개념이 되어서 자, 수동태가 되게 되면 somebody가 주어가 앞으로 가고 그 다음에 be invited to에 자, 이런 구조로도 자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정답 C번으로 정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동태 이하에 자, 부정사를 답으로 고를 수밖에 없는 구조와 구성. 자, 구조와 구성에 대한 원리를 아셔야 돼요. 몇 개 암기하고 있는 것 같고는 안 되고 시스템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자, C번밖에 답이 될 수 없다라고 결론을 탁 여러분들이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시면 가겠습니다. 모든 그 회사의 직원들이 요구받는 게 바로 뭐죠? 자, 바로 to 이하하도록 요구받는 거예요. 자, 바로 banquet에 참석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받는데요. 또 마찬가지로 또 스케줄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예정돼 있는 거네요. 언제로 예정돼 있습니까? 이번 금요일로 예정이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하려고 거기에 참석하라고 요구받는데요. 바로 축하하라고요. 뭐를요? holiday season. 그래서 크리스마스 시즌을 자, 축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주 금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연회가 있는데요. 자, 그 연회에 참석하도록 초청을 자, 받고 요청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시면 109번 가죠. 자, 109번은 굉장히 이야기가 깁니다. 자, 그런데 선택지 ABCD를 보니까 너무 반갑죠. 그죠? 여러분들 반갑기 바라요. Neither, either, yet, nor 이런 거 나온 걸로 봐서 이것은 상관 접속사를 찾아라. 의 문제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죠. or가 딱 보여요. 그러면 일단 여기다 답을 정해놓고 자, 그 다음에 A or B가 그것이 맞는지를 여러분들이 따져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employees 다음에 동사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문장을 알고 보면 한 줄, 두 줄, 석 줄, 넉 줄, 다섯 줄로 돼 있지만 실제로 한 줄 넘게를 여러분들 버려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찌고 한 직원들이 이거잖아요. 그 직원들만 있으면 문장 해석하는 데 지장 없잖아요. 직원들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뭘 선택할 수 있습니까? 자, 바로 자, to 부정사에 A와 B가 나오겠네요. 여기도 동사 원형, or 동사 원형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save up to 5 for the next year. 내년도를 위해서 5일을 갖다가 자, up to는 여러분들 상한선을 말하죠. up to 5라고 하는 것은 자, 최고 5일까지를 자, 아껴 두거나 자, 혹은 받는 거예요. 뭘 받는 겁니까? 자, financial compensation. 보상받는 거죠. 재정적 보상입니다. $60의 보상. 자, 하루당. 그래서 사용되지 않은 자, 그런 하루당
$60의 재정적 보상을 받거나 아니면 내년도를 위해서 최장 5일까지를 자, 세이브 하는 것을 선택해도 좋다. 어떤 직원이에요? sick days는 바로 병가가 되겠죠. 1년에 한 며칠 정도는 병가를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병이 안 걸려가지고, 병가를 쓰지 않았어요. 그런 경우를 말하겠죠. 그래서 사용되지 않은 그런 병가를 가진 직원인데요. at the end of the year, 연말에. 이렇게 되는 직원들은 자, 두 가지 옵션이 있는 거죠. A 혹은 B의 옵션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A 혹은 B를 갖다가 하는 것을 선택해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either A or B로 연결하시면 되겠고요. 자, A와 B는 전부 다 부정사 or 부정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o 다음에 동사원형, or 다음에 동사원형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죠? 자, 여기까지 해서 자, 109번 문제 길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장이 길다라고 해서 항상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 정확하게 문장의 필수 요소부터 먼저 딱딱 따박따박 찾아 놓으면 나머지들은 다 설명하는 요소들이니까 갖다 붙여놓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번역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말로 매끄럽게 번역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 문장의 내용이 무엇인지만 알아먹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의 중에 가끔은 제가 좀 투박하게 번역을 해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자, 왜? 미국 사람들은 그런 식의 표현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자, 그런 식의 표현에 익숙해져 있어야 되는 거지 우리말로 그것을 갖다 깔끔하게 잘 옮기는 건 번역가들의 몫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는 없답니다. 자, 11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너무 쉽네요. 품사 문제인데 on이 보이고 미안하지만 명사가 안 보여요. 아이고, 근데 명사가 지금 하나밖에 안 보이네요. 그쵸? 정답은 C번입니다. 자, 그리고 해석해 볼까요?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예약을 했네요. 맞죠? 뭐를 위한 예약을 했을까요? 바로 이 예약을 설명하는데 appointment for routine physical. 원래는요, 뒤에 이제 examination이 있어야 되겠죠. 자, examination 이런 단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줄여가지고 현대 영어에서는 physical을 신체 검사라고 해요. 그래서 자, routine이라고 하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정기적인 신체 검사, regular checkups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그것을 위한 약속을 했습니다. 자, 누구와의 약속입니까? 자, 바로 family doctor, 그죠? 예, 그래서 주치의와의 자, 약속을 갖다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101번부터 110번까지 자, 1강의 강의는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회, 상쾌, 통쾌하게 나머지 4강들도 제압해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은 자, 집중만 잘 하시고 자, 부족한 부분만 보충하시면 됩니다. 자, 1강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